자, 먼저 하책. 하책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순환을 틀어막는 초징벌적 3대 악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중 양도세는 중과하시고 1주택자 취득세 보유세를 완화하시어 무주택자들의 주택 매수를 이롭게 하시고 또한 기존에 살던 주택에서 지역과 시세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자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백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면 은퇴한 노인이 걱정 없이 집에서 말린 생선을 씹으며 탁주를 들이킬 것이요 갓결혼한 신혼부부가 주택을 매수함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나 높은 양도세로 인해 높은 수익을 본 매도자들이 버티게 돌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결국 물량이 잠기게 되어 공급이 원활치 않게 되오니 이것은 말짱 도루묵이라 하책이자 악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사오며. 자, 이 부분 이야기할게요. 부동산 시장에 틀어막는 초징벌적 3대 악세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입니까? 이거는 전혀 팩트하고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이거는 다른 OECD 국가도 비교를 해봐야 되지만 현행 제도상에서 1주택자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1주택자가 취득세가 비싸서 집을 못 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제가 부동산 하고 있지만 취득세가 높아서 부동산을 못 샀다 안 들어봤어요. 이번 대책 중 하나가 뭐예요? 2주택자, 3주택자 취득세를 8%, 12%인가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전부 취득세가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충 3%대 이하에 있어요. 그렇죠? 3%, 3.6%가 아마 맥시멈으로 나는데 그 이하, 그 정도를 가지고 초징벌적 3대 악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제부터 2주택자 이상에게는 8%, 12% 이런 식으로 자 수치 기억나는 이야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취득세를 높이겠다는 거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초징벌적 세금 아니에요. 분명하게 이거는 취득세가 초징벌적 3대 악세 아닙니다. 1주택자는. 자, 보유세, 공시지가 아니면 주택 그 과세 표준액이 9억 이상인 1주택자는 그 이상의 경우에만 뭘 내요? 종부세 냅니다. 9억 이상이 되려면 이 과세 표준 9억 이상 되려면 대충 시세가 15, 16억 이상 돼야 돼, 아파트가. 그러면 15, 16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서울시에 일부만 있습니다. 그것도 강남이나 이렇게 일부 비싼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시세가 대충 19억짜리 19억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도 현재 보유세가 뭐 100도 안 나와. 그러니까 종부세가 1주택 갖고 있는 경우 100도 안 나와요. 19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보유세를 내는 게 초징벌적 악세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주택자인 경우는 그래요. 다주택자인 경우는 그게 이제 9억에서 6억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보유세가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1주택자는 보유세가 종부세 면제가 9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억 이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세로 15억, 16억은 거의 종부세 안 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순환을 틀어막는 초징벌적 악세라는 말도 이거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분이 현재 이야기하는 건 1주택자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양도세 별로 안 내요. 1주택자는. 9억 이하는 양도세 안 냅니다. 그렇죠? 지금은 2년 거주도 해야 되지만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게 되면 3억에 사서 9억에 팔아도 양도세 안 냅니다. 그렇죠? 그 9억 넘는 부분도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세금 부담이 많지 않습니다. 19억짜리 팔아도 꽤 오랫동안 20년 동안 1주택 사신 분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뭐 거의 1억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분이 사신 건 2억대. 그럼 2억짜리 19억 됐으면 17억 아니에요. 그 중에서 1억 안 되고 한 7, 8점 내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걸 보는데 1주택자는 이런처럼 초징벌적 양도세 아니에요. 자, 이익 난 것에 뭐 8, 90% 뺏어가는 것도 아니고 50% 뺏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1주택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아마 이제 그 부동산 이 세법이라든가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글을 쓰신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의 순환을 틀어막는 초징벌적 3대 악세 요거는 틀리다고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양도세를 중과하라고 했는데 자, 양도세 중과하면 물량이 잠긴다. 양도세 중과하면 사람들이 안 팔죠. 자, 이거 뭐 하책이라고 했는데 이 하책에서는 맞아요. 자, 이야기할게요. 자,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가 낮으면, 종부세 같은 거 낮으면 양도세를 굳이 많이 내면서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죠. 안 팝니다. 그 1주택자는 팔 이유도 없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가장 낮은 게 좋겠죠. 그런데 양도세를 중과한다. 그러면 더 안 팔겠죠. 근데 1주택자는 의미가 없어요. 다주택자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다주택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하냐? 보유세와 양도세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다주택자가 매물로 내놓을 거냐 말 거냐 그거예요. 현재 710 대책이라든가 그 617 대책인가요? 거기에서 자 다주택자들 취득세 올렸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보유세 강화시켰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공제도 내년부터 바뀌죠. 그걸로 인해서 현재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다주택자들 제일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 보유세예요. 보유세, 종부세. 다주택자들은 이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요.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종부세로 7, 8천 나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기타 재산세 합치면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웬만한 월급쟁이들 그거 못 견뎌요. 빚내서 집을 사신 분들 다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세금을 안 내시던 분들은 몇백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부세 이런 부분은 그렇다 이렇게 정리하고 초징벌적 3대 약세 요거는 말이 안 된다. 자, 두 번째 중책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중과하면 잘 돌겠죠, 순환이. 그러면 물길에 물이 들어차고 다시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네요. 이렇게 하면은 자, 근데 보유세를 중과하고 취득세, 양도세를 완화하면 쉽게 팔고 쉽게 사고 쉽게 팔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보유를 안 하려고 하겠죠. 보유세가 중과되면. 근데 보유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양도세가 크다. 예, 근데 내가 집을 사는데 자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는 1,000만 원 냈어요. 근데 양도 차익이 3억이 생겼어요. 근데 양도 차익을 완화해요. 그러면 이건 사람들이 집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100% 삽니다. 이거는 투자자들 다 삽니다. 그러면 주택이 안 잠기냐? 잠기죠. 왜냐하면 매물이 부족해지고 다주택자가 양산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는 물길에 물이 들이차고 다시 휩쓸려 나가는 것처럼 원활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도 도모할 수 있으나 안정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는 양도세 완화해주고 취득세 완화해주고 보유세만 중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시세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다 삽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이 안정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뛰어요. 고가로 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낮은 세율의 취득세와 양도세에 따라 갭투자가 창고라의 시장을 교란시키고 그렇죠. 자, 낮은 세율의 취득세와 양도세에 따라서 갭투자가 창고라의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요거는 옳게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그거 일시적 과세, 취득세, 양도세와 달리 매년 납부해야 되는 보유세의 특성상 조세 저항이 예상되며 백성들의 궁핍한 삶에 더욱 부담을 주게 되어 폐하의 지지율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이것은 중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중책도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시장을 더 어지럽게 할 수 있어요. 취득세, 양도세 완화하고 보유세면 보유세를 얼마나 중과할 건지 그게 지금 안 정해져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유세가 그렇게 강화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9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유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완화하면 오히려 투기꾼들이 더 극성을 피울 거다. 이것도 본인도 인정했잖아요. 갭투자가 창고할 거라고. 그러면 주택 안정 가격이 도모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택 가격이 아주 폭등할 겁니다. 자, 상책은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파격적인 삭감을 단행하시오. 임익은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도우시고 2주택 이상으로 3주택, 다주택 단계를 두시어 무겁게 중과하시오.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앞으로 대책이 6.17, 710 대책이 다 이거예요. 1주택자는 현재 2%대에서 3%대 세금을 내고 그 이상은 2주택은 8%, 3주택은 12%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주택 이상으로 3주택, 다주택 단계를 두셔 무겁게 중과하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투자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확실하게 물으신다면 갭투자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수에 제동을 걸 수 있음과 동시에 세수를 확보해 나라 곳간을 불릴 수 있사오며 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하시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하시오. 이것도 상책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얼마나 부과하겠어요?
예컨대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취득세 4% 부과하면 4천만 원이죠. 8%면 8천만 원이에요. 12%면 1억 2천이죠. 그러면 4천만 원, 어차피 4천만 원 내야 돼요. 2주택이면 8천만 원이기 때문에 4천만 원 더 낼 뿐이에요. 4천만 원. 그런데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시켜버리면 그 집을 갖고 있는 동안 세금 별로 안 내요. 한 1, 200 내고 보유세. 양도세 예컨대 뭐 10%만 내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10억이 올랐어요. 그럼 내가 4천만 원 세금을 취득세를 더 내서 4천만 원 더 세금을 냈는데 양도차익이 10억이에요. 거기에서 10%만 내면은 1억이죠. 그러면 9억을 먹어요. 4천 더 투자해서 9억을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상책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소유자의 태로를 확보해 두시면 낮은 양도세를 감안해 투자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기꺼이 취득세 납부를 위해 껄껄껄 웃으며 이제 다시 투자한다는 거죠. 자꾸 삭다파타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거죠. 이것도 상책이 아니에요. 이분 제가 봤을 때는 상책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상책이 뭐냐 이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자, 1. 주택자는 현행 취득세 현행 유지합니다. 그다지 높은 편이라고 보지 않아요. 2%, 3%대 높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주택자 이상 취득세 누진적 증가 지금 현재 도입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유세 중과를 해야 돼요. 자, 보유세는 뭐냐면 보유세 중과인데 보유세와 중과 양도세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만약에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양도차익이 예컨대 10억이 생겼다. 보유세는 얼마를 냈다. 그동안 1억 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양도차익을 5억을 받다. 10억을 받다. 근데 10년 동안 이 보유세, 종부세로 10억을 냈다. 또는 8억, 7억을 냈다. 5억만 내도 못 견딜 거예요. 왜냐하면 5억을 낼 만한 돈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세금이 뭐예요? 체납되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경매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양도 차익에 버금가는 보유세를 부과하면 다 해결돼요. 그러면 빨리 팔게끔 양도세를 좀 완화시켜주면 양도세를 완화시키면 어떠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컨대 10억 양도 차익이 나는데 세율을 완화시켜버리면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 정책을 해서 그 부동산 투자해서 세금을 1억만 내고 9억을 내 인마이 포켓, 내 호주머니에 들어왔다. 라고 하면 그게 바람직하냐는 것은 또 별개 문제죠. 뭐 그렇게 해주면 고마워하는 백성들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서 반감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먹었으면 예컨대 10억에서 양도차익을 먹었으면 9억만 먹고 1억 세금 내라고 하는 거하고 5억이나 6억을 먹고 나머지 뭐 4억에서 5억 내라 또는 3억을 세금 내고 7억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적당한 건지 그건 정책적인 문제죠. 지금 현재 시스템화에서 세법 체계 시스템화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1주택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내요. 양도차익이 10억이 난다 하더라도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크죠. 기본 세율의 고박이 10% 지금 20% 올렸나요? 3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의 20%에서 30%가 올렸죠. 기본 그 누진세율에다가 그러니까 양도차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예컨대 지금 부동산 저희 상담해 보면 2주택, 3주택자 같은 경우도 양도차익이 뭐 7, 8억, 10억 생겼다 해도 세금 2, 3억이에요. 3, 4억. 근데 그거 내기가 아까운 거죠. 인정합니다. 사람 정서상 다 내 돈 아깝거든요. 국가에다가 꽁돈 내는 것 같고. 그런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보유세, 양도세 낮추자. 그러면 안 돼요. 자, 정권에서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 그러면 자, 1주택자에 대한 정책은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취득세 그대로 가고요. 취득세 높아서 집 못 사지 않습니다. 현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정작 필요한 건 돈이에요. 돈. 대출. 처음에 내 생애 첫 주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1주택을 사는 대출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너무 무한정 풀어줄 필요는 없고 일정 고가 주택 이하는 풀어주고 일정 고가 이상 주택은 안 풀어도 돼요. 내 생애 저축해서 20억짜리 사겠다고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 없잖아요. 국가가. 그러니까 일정 규모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줘서 내 생애 첫 주택을 갖게끔 해주자. 또는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 생애 최초 주택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아이를 가진 부부에게 최우선적으로 배정해주자. 그럼 아이 문제도 해결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보유세는 중과가 맞아요. 양도세도 중과가 맞습니다. 이익금의 일부분을 환수해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시 주택을 팔고 또 사더라도 취득세 부분,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가 많이 나오니까 취득세를 많이 부담 때문에 못 살 거고, 보유세 또 갖고 있어야 되니까 보유세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고, 주택 갖고는 별로 먹을 거 없네. 그래도 좀 먹을 거 있게 해주긴 해주면 옛날처럼 많이 먹을 거에 남겨두면 안 되겠죠. 그러면 주택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상책, 중책, 하차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다 빈틈이 있어요. 상책을 제가 제시하는 상책은 자 1주택자는 규제 풀어주자고 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취득세 완화할 필요도 없어요.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도 있는데 집을 사겠다고 하는 분한테 굳이 취득세를 그렇게 완화시킬 필요 없거든요. 과도하게 큰 세금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유세, 양도세 중과가 맞습니다. 특히 보유세 중과해버리면 그거 견딜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보유세, 양도세, 그러니까 보유세에서 종부세, 법인, 기초공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인 매물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래한 것 중에 법인 매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보유세 걱정돼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양도세? 그렇다고 해서 빨리 팔라고 양도세를 면제해달라? 그러면 그분들 기존에 시세 차익을 노리신 분들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그러면 그동안 투자하시고 투기하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 정서상 반감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중과세 반대, 양도세 중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르다. 순환 측면에서 좋은데 자꾸 사고팔고 하게 할 수는 있지만 자꾸 사고팔고 해주면 뭐예요?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자주 사고 파는 게 좋겠죠.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이게 다주택자들 증오하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신 거예요. 다만 투자를 해서 이익을 봤으면 정당하게 뭘 내라?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상담하다 보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아파트나 이런 거 부동산 투자하면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세금 걱정하실 거면 투자하지 마시라고. 이익 봤으면 세금 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부동산 투자 못 하겠다? 그럼 하지 마시라고 해요. 그런 분한테는. 세상에 공짜가 어디겠습니까? 정당하게 이익을 봤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이익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죠.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소득의 기본 격언 아닙니까 이게. 낼 거 정당하게 내고, 자꾸 이야기는 낼 거 정당하게 내고 그래도 낸 이익의 대부분은 뺏기지 않아요. 현행 시스템에서는 초징벌적 세금이 아니라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피땀 흘려서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실은 저도 다주택자라서 저도 굉장히 여기에 종부세 때문에 엄청 머리 아팠었어요. 한 몇 개월 동안 골머리를 앓았어요. 제 능력 밖으로 세금을 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주택 안정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이라고 갖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염원을 알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게 항상 기쁘진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주택 하나씩 갖고 사는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저도 뭐 집을 여러 개 갖게 된 이유가 있죠. 어쨌든 뭐 저도 내 아이 아빠고,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동생이 사업으로 인해서 뭐 집을 돈이 필요해서 집 대신은 떠안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개인 이야기는 상적하고요. 어쨌든 저도 다주택자고 뭐 그렇지만 이 다주택자의 입장을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취득세 현행 유지, 다주택자 취득세 상향, 그 다음에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 그 다음에 특히 보유세는 그 물건을 시장으로 매물로 돌리려면 보유세를 양도세에서 얻을 수 있는 시세차익보다 더 높게 보유세를 때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양도세 내고 팔 거예요. 왜냐하면 보유세를 건들 수가 없거든요. 종부세를. 세금을 7, 8천만 원씩 1억씩 내고 어떻게 월급쟁이가 견딥니까? 못 견뎌요. 그거는. 다 내놓습니다. 그런데 파는 게 억울하냐?
물론 억울하죠. 양도차익에 대해서 30% 내라고 하면 양도차익 시세 10억 받으면 3억 세금 내라고 하면 7억 그래도 이익 본 거 아니에요. 투자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못 보는데 투자하셔서 7억이라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3억 이익 보고 3억 세금 내고 7억 이익 봤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사람들 테러를 열어주기 위해서 양도세를 낮추자. 저는 땡큐. 저도 감사합니다만. 그런데 그게 항상 올바른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걸 물건을 내놓게 하는 것보다 보유세를 강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법인에 관해서 취득세, 그 다음에 종부세 다 특별 혜택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법인 매물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지금 매물들이 돌기 시작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폐하, 즉시적 대업으로서 역적 김현미를 파직하시고 당장 서인으로 강등시키셔 국토를 온갖 규제로 유린하고 집값을 폭등시킨 죄를 물으시옵소서. 자,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을 재정비하시어 천명하시고 국토부도 모르는 청약제도를 되돌리시어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고 다시는 그와 같은 무능력자가 조정의 대사를 좌지우지 하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세법 개정될 필요 있습니다. 너무 복잡해요. 지금 대책이 너무 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폐하, 망망대해 물기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그 안에 다주택자라 일컫는 고래 또한 생태계 구성원이거늘 고래가 비록 바닷속 미물들을 집어삼킬지언정 그 또한 이로운 면도 있을지언데 요게 이로운 면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장려했죠. 그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사가지고 세율을 그러니까 보증금을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책을 피려고 했는데 임대차 3법으로 그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져서 임대사업자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다주택자 양산하는 편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또한 이런 면도 있을진데 의아의 바닷길을 양도세라는 것으로 가로막아 물길을 막으시고 그 안에 갇힌 고래가 어두가도 못한 채 썩어가는 물 안에서 생태계를 망치게 하시는지요. 자, 양도세 내놓게 하는 방법 뭐죠? 보유세를 대폭 올리면 된다. 양도세에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을 뭘로? 보유세로 다 상쇄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걱정 안 할 수도 있고 이분은 보니까 다주택자신지 몰라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제시하는 세금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드려요. 돈은 물과 같아 어디로든 흘러가기 마련이 없고 그 물길을 열어주어 배부른 고래가 헤엄쳐 나가 이제 남은 고등어와 새우와 오징어의 세상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게 마땅하오나 어찌 모두가 다 같이 썩어 들어가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을 열려 하시옵니까? 물길만 열어주시면 그 안에 고래나 미물들 모두 제 갈 길을 찾아갈 것이고 그때 비로소 세상은 안정을 찾고 집값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 이분 논지라면 양도세 내려서 테러를 열어주고 이 배부른 고기가 나가게 하고 남아있는 조그마한 고기들이 살게 해주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배부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 인간. 그렇죠? 인간의 의지입니다. 인간의 정책이고 배부른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이분은 그냥 열어줘서 배부른 고기를 가서 헤엄치게 넓은 바다로 살려주고 그동안 투자해서 얻은 이익을 그냥 그 사람이 다 갖게 하고 이런 식의 논조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이라는 게 보면은 꼭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배부른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가다 놓고 닥달하면 다 토해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교묘하게 잘 줄타르게 하시면 돼요. 폐하, 부디 노여움을 거두시고 마음을 뜯어 고치시옵소서. 폐하의 왕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수로 하여 그들이 정당하게 일궈낸 재물을 빼앗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재물을 나눠주며 서로 이간질을 시켜 다투시게 만드시옵고 가난한 자들의 근로의욕과 출세의욕을 서서히 말살시키며 갑자기 왜 이게 나오죠? 근로의욕과 출세의욕을 서서히 말살시킨다. 가난한 자들의 근로의욕과 출세의욕을 서서히 말살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없는 사람들만 서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 정책이라는 것은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거니까.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보다 그 기왕에 배부른 고래가 그냥 무사히 빠져나가게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배부른 고개가 자기가 먹은 걸 토해내지 않으면 다시 더 많은 걸로 다시 돌아와서 투자를 할 거예요. 그 투자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걷어들여서 투자의 여력을 감소시켜 나가는 거. 그래야만 집값이 오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말이 안 돼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집값을 올리지 않아야 일반 서민들도 돈 벌어서 집을 살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열심히 공부시켜서 얘들을 출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너무 높아버리면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요거는 저도 이제 제가 저도 20살 때 느꼈어요. 이 기분을. 제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되면 도서관에 가서 자리 잡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제가 자취하는 집에서 첫 차에 버스를 타고 학교에 오면 도서관 자리가 없어요. 지금은 도서관 자리가 많다던데 그때는 없었어요. 부모님들이 다 자가용으로 서울에 자가용으로 다 버스가 다니기 전에 다 태워다 주더라고요. 자가용으로. 자리가 없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그래요.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거. 이걸 메뚜기라고 그래요. 어쨌든 개돼지 프리드 조정의 쌀 한 대와 세 그릇 뜬 국밥 한 그릇에 침을 질질 흘리는 금수로 백성들을 몰아간다면 과연 패하는 백성들이 왕이옵니까? 개돼지들이 왕이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재난지원금인가요?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거는 임시적으로 쓰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지 좀 뭔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재난지원금이라면 이것도 재난지원금에 관한 성격을 굉장히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백성들의 잘 살고자 하는 욕구. 자, 재난지원금 뭐예요? 수요를 창출하자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죽지 않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자는 거지. 이런 정책이 아니죠. 우민화 정책이 아니에요. 경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넘어가고요. 백성들의 잘 살고자 하는 욕구, 출세하고 싶은 욕구, 내 자식 좋은 곳에서 좋은 교육받게 하고 싶은 욕구,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보다 폐하가 만들어낸 배고픈 개, 돼지들의 불린 사료와 한 그릇의 욕구를 더 중시 여긴다면 과연 폐하는 만민의 영도자이시옵니까? 금수의 우두머리십니까? 나라의 흥망성쇠는 본디 외세 침략보다는 내세 분열과 조정의 무능함 그리고 대신들의 아첨과 이간질에 의해 좌지우지되거늘 도탄 지고에 빠진 가엾은 백성은 어찌하고 이 나라의 앞날은 어찌하오리까? 외세 침략과 내세 분열 요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국방 이렇게 외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느낌상 비굴하게 외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내세 분열은 분열시키는 주체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여 폐하 부디 통촉하시어 소인을 쓰고 날카로운 관원을 귀담아 들으시옵시고 아둔한 백성들의 천성을 가엾이 여기시어 나라와 백성을 편안케 하시옵소서. 지하에 잠든 선조와 선대의 공신들이 피눈물 흘리는 종묘의 귀신으로 떠돌지 않도록 이 나라의 백성과 민심을 다시 합쳐 주시옵시고 그렇다면 소인은 강교한 상소로 나라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참수의 형을 받더라도 떨어진 대가리는 흙바닥을 뒹굴고 웃고 있을 것이옵니다. 2020년 7월 인천 앞바다에서 산낙지를 씹으며 진인 저음성 한가 올립니다. 산낙지를 씹는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글은 잘 제가 앞에 시무실조에서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글은 잘 쓰신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그 대통령은 또 유정자는 한쪽 편만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되고 양쪽 편 이야기를 다 드려야 돼요.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듣기 신술하더라도 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이게 또 이 사람의 충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또 반대편 세력들이 또 이 글귀로 또 이 글귀의 뜻을 모르고 막 엄청나게 또 이걸 이용해서 또 이 정부를 압박하는 용도로 또 쓰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 글은 아름답고 유려하고 문체가 화려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글의 진정성 내지는 그 내용의 정확성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팩트에 맞는지 이런 부분들이 맞아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론 드리면 이거예요. 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취득세, 갖고 있으면서 재산세 및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 그리고 팔게 됨으로써 처분하게 하면서 생기게 되는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있어요. 그러면 자, 취득세를 완화하자고 하는데 취득세는 1주택에서 관한 취득세는 현재 정책에 봐도 크게 문제는 없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온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 과도하지 않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겨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2주택, 3주택자 이상에게보다 취득세율을 올리도록 하자. 이거는 맞습니다. 이분도 이거는 뭐 이의가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재산세하고 보유세인데 재산세는 뭐 크게 현행 옛날 그대로 해온 세율에 의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종부세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집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는 법인들 종부세 혜택 없앴어요. 타당한 입법이라고 생각해. 타당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를 완화시킨다. 종부세를 높인다. 실은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평가하고 있었던 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부세가 과도하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죠. 또한 정책적으로 이 율을 낮춰가지고 또는 종부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많이 부과함으로써 쓸데없이 다주택자들을 많은 주택을 갖고 있게 하는 것을 세금으로 그동안 얻은 이익을 환수시킨과 동시에 그동안 얻었던 이익이 있잖아요. 양도차익. 그 부분을 세금은 양도차익은 팔 때 내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기대할 거예요. 계속 집값이 올라가니까 양도차익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안 팔고 있잖아요. 그 양도차익, 미실현 이익에 대한 양도차익을 어떤 식으로 종부세라는 그 형태로 간접적으로 해서 압박을 할 수 있죠. 팔게끔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보유세라는 게. 그러니까 그걸 토대해서 현재 종부세 방향도 제가 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양도세. 양도세는 이제 이번 주장은 양도세율을 낮추어서 물건이 빨리 순환되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양도 차익에서 누린 부분은 어느 정도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하게 양도세를 낮추어서 그분들이 빠져나가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고래가 바다로 나가게 해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해주면은 뭐 현재 투자자들이 기뻐하겠지만 물건도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세금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를 세금으로 환수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그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그러면 그동안 이익 봤으면 세금으로 내는 거, 그 얻은 세금으로 집 없는 사람들 임대주택이라든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쓰여진다고 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논조로만 이야기하면 그동안 잘 부동산 투자해서 얻었던 이익을 누린 사람들은 다 이제 이번 기회에 다 털게끔 해주면 그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그렇죠? 그걸 또 받아낸 사람도 누구예요? 받아낸 사람도 누구예요? 그 사람들만 젊은 영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풀어놓으면 언제든지 이 사람들은 세금을 언제든지 쉽게 팔 수 있다고 해주면 안 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세로 압박을 통해서 매도를 하게끔 하는 거, 그게 먹히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그런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보유세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다주택자들 물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제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있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는, 자, 이분이 앞에 실무실조사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경제적 욕구를 인정해라. 저도 정부에 이야기해요. 경제적 욕구를 인정을 해라. 다만 얻은 이익에 있으면 얻은 이익만큼의 일정 부분을 뭘로 내라? 세금으로 떳떳하게 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과도하게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면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이분이 제시한 상책, 하책, 중책 이에 대한 세금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정책에 맞지 않다라고 하고, 이분은 보면은 꼭 다주택자인 것 같아요. 그 세금을 양도세에 관한 부분인데, 어쨌든 이분은 우리가 이분의 뭐 개인적인 사정을 신상을 털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세금 정책을 살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세금 정책에 관한 이러한 다 치킨자, 이게 지금 치킨을 비유한 것 같아요. 주택을. 근데 이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보면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좋은 글을 살펴봤는데 이 팩트체크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